오늘은 3주차 수업입니다. 지난주에 못했던 게 좀 있어서 좀 살펴보고 진행을 할 건데요. 드라이버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지난 시간에 하다가 놓쳤어요. 드라이버가 뭐죠? 드라이버라고 되어 있는데, 드라이버. 장치 드라이버라고 되어 있죠. 장치 드라이버. 그러니까 장치를 인식하고 작동하도록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드라이버라 그래요.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는 메인보드서부터 CPU, 메모리, 뭐 그래픽 카드, 그 다음에 뭐 보조기억 장치, 그것도 하드디스크, SSD, USB 메모리, 그 다음에 모니터로 연결한 출력 장치, 그 다음에 뭐 키보드, 마우스, USB 메모리, 엄청나게 많은 장치들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장치들을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기계가, 윈도우가 인식을 해야, 아, 이 컴퓨터에는 프린터가 연결됐구나, 이 컴퓨터에는 USB 메모리가 어떤 게 연결됐구나 알아야 명령을 걸더라도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드라이버라는 거예요. 근데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과정은 제일 먼저 우리가 윈도우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윈도우를 설치하면 윈도우가 알아서 드라이버를 깔아요. 우리 로고키 플러스, 로고키 있죠, 로고키 누른 상태에서 저 키보드 오른쪽 위에 보시면 퍼즈 브레이크라고 있어요. 퍼즈 브레이크. 제일 오른쪽 F12번 오른쪽에 보시면 뭐 프린트 스크린 키, 스크롤 락 키, 퍼즈 브레이크라는 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퍼즈 브레이크를 누르시면은 로고 플러스, 그럼 뭐가 나오냐면 시스템 기본 정보 보기라는 창이 떠요. 그렇죠? 이렇게 기본 보기 창이 뜨는데 왼쪽에 보시면 장치 관리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오늘 숙제예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 내가 사용하는 게 윈도우 버전이 얼마인지, 윈도우 여기는 7이라고 되어 있고요, 서비스 팩 1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윈도우 7 프로페셔널 버전이라고 되어 있죠. 홈 버전이 있고요, 홈 프리미엄 버전이 있고, 프로페셔널 버전이 있고, 얼티밋 버전이라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거는 윈도우 7인지 8인지 8.1인지 10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가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을 또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프로세스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4세대 i3 4160이라고 되어 있어요. IB 브릿지라고 하는, 샌드브릿지, IB 브릿지, 하스웰. 4세대 하스웰인데, 하스웰 i3이라는 CPU를 사용하고 있어요. 클럭 스피드가 3.60GHz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메모리는 4GB고 윈도우는 32비트 윈도우가 돌아가고 있어요. 예. 요런 거를 여러분이 좀 알아오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예.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장치 관리자가 있는데, 이 장치 관리자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장치 관리자가 쭉 보일 겁니다. 확인하셨어요? 장치 관리자요? 예. 자, 제가 어떻게 했냐면 로고키 플러스 그 퍼즈 브레이크라고 했죠? 퍼즈 브레이크. 그 퍼즈 브레이크는 뭐냐면은 우리가 윈도우 상에서 얘를 안 써요. 우리 옛날에 도스 시절에서는 어떤 목록을 봐라 그러면 목록이 쫙 올라가거든요. 양이 많은 경우에. 그럴 때 중간에 퍼즈 누르면 화면이 올라가다가 탁 멈춰요. 또 다시 누르면 또 올라가고 멈추고 올라가고 멈추게끔 하는 게 그 퍼즈, 멈춰라 하는 게 퍼즈잖아요. 예. 그렇게 할 때 쓰는 키인데, 얘를 윈도우로 넘어오면서 윈도우 로고 키하고 퍼즈 키를 누르면 뭐가 된다, 요게? 내 시스템, 여기 아까 우리 봤던 내 시스템 정보보기라는 거 있었죠? 예, 시스템 정보보기라는 메뉴로 넘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스템 정보 보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이제 CPU 상태, 그 다음에 윈도우 상태, 그 다음에 메모리 상태, 요거를 여러분이 좀 적어 오십사 하는 거예요. 적어 오십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그 공부하는 창에 가시면 요거 있었잖아요. 여기 가시면은 CPU가 뭐고 메모리가 어떻게 돼 있고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여기다 기록을 해 주시면 내 컴퓨터가 어떤 건지 대략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시스템 정보 보기 들어가면 윈도우 7인지 윈도우 8인지 하는 거. 여기 지금 윈도우에 관한 이야기는 없는데 자, 여기다가 기록을 좀 해 놓을게요. 여기다가 윈도우 버전 이렇게 써 놓을 테니까는 제 거는 윈도우 7이에요. 윈도우 7 버전이고요. 얼티밋 버전이거든요. 얼티밋 버전이에요. 저는 제가 아니까. 저는 메모리가 8GB 써요. 그 다음에 쿼드 CPU고요. 쿼드고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뭐 3세대, 4세대 이거 이전 거. 아주 예전 거. 10년 됐어요. 10년. 그러니까는 아주 옛날 거죠. 제 거는 쿼드인데 2.8GHz예요. 2.8GHz. 요것도 설명을 이따 드릴 겁니다. 같이. 예.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장치관리자를 누르면 장치관리자 창이 하나 뜬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장치관리자에 보시면은 DVD 장치, CD-ROM DVD 장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컨트롤러도 보이고 네트워크 업데이트도 보이고 디스크 드라이브도 보이고 디스플레이 어댑터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키보드 뭐 이런 거, 모니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 USB 컨트롤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범용 직렬 버스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USB예요.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 예, 여기 3.0 허브가 들어있죠. 그렇죠. 이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에는 3.0 USB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USB 3.0 루트 허브가 붙어 있는 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메인보드가 옛날 거라서 USB 3.0 허브가 없어요. 3.0을 꽂아도 3.0 인식을 안 해요. 그래서 3.0 카드를 샀단 말이에요. 카드를 사서 뒤에 3.0이 붙게끔 그렇게 꽂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개를 연결하게끔 허브를 또 달아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사운드 비디오 장치도 있네요. 리얼텍 오디오, 리얼텍. 그 다음에 시스템 장치에 가면 오 되게 많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뭔지. 그 다음에 이미지 장치가 있어요. 여기 스캐너, 여기 스캐너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본체는 이렇게 ACPI X86 기반 PC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봐서는 잘 모르고요. 여기 프로세스를 보시면 프로세스가 코어가 4개가 보일 겁니다. 코어가 4개가 보일 거예요. 이게 코어가 4개인지 스레드가 4개인지는 검사해보면 나오겠지만은, 예. 그 다음에 포트도 있죠. 통신 포트, 컴 포트가 있고 프린터 포트가 있고 뭐 이런 게 보여요. 전 휴대용 장치를 좀 꽂았거든요. USB 메모리를. 그래서 휴대용 장치라고 떠요. 이런 장치들을 여러분이 좀 보실 줄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DVD는 어떤 겁니까? 그러면 모르는데요 라고 하지 마시고 어디 건지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는 SH224FB라고 하는 모델을 갖고 있어요. 삼성에서 만든 DVD, 우리가 쉽게 말하면 DVD 멀티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DVD 멀티는 LG 겁니다. DVD 마스터라고 불러요. 삼성은. DVD 멀티는 LG에서 만든 상품 이름이에요. 그런데 홈쇼핑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삼성 DVD 멀티가 달려 있고요. 그래요. DVD 멀티가 유명하거든. LG께 제일 좋아요. 근데 삼성인데 왜 DVD 멀티야? DVD 라이터겠지. 그 정도로. 요게 이제 삼성 거예요. 삼성 거.
그런 장치들이 여기 보여요. 네트워크 어댑터는 리얼텍 기가비트 이더넷 패밀리 컨트롤라고 되어 있고요. 기가 인터넷이 지원이 되는 거죠. 인터넷만 꽂으면 기가 인터넷이 작동되는 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메인보드 10년 된 것도 기가 인터넷 지원하는 메인보드예요. 아직 저희 집에는 기가 인터넷이 안 들어왔지만 장치 자체는 기가 인터넷이 되게끔 되어 있는 거죠. 디스크 드라이브에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익스트림 프로 USB 디바이스라고 하나 써 있고요. 이건 제 USB 메모리고요. 요 밑에 있는 샌디스크라고 하는 거 있을 겁니다. 뭐 스카시 디스크 디바이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SSD예요. 왜냐면 하드디스크는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뭐 삼성 이런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여기 SD7, SB65, 128G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봐서는 128GB짜리구나. 대략. 그럼 요거를 인터넷상에 검색을 해보면 뭐가 나올까요? 샌디스크에서 나온 SSD 장치입니다 라고 나오겠죠. 이걸 우리가 일부러 필요에 의해서 구매한 게 아니라 이 강의실에 있는 걸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래픽 카드가 별도로 외장 그래픽 카드가 없어요. 그냥 인텔 그래픽 4400이라고 하는 내장 그래픽이죠. CPU가 지원해주는 내장 그래픽 장치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디스플레이 어댑터라고 하는 게 그래픽 카드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픽 카드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지폴스 요즘 뭐 GTX 1080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요런 장치들도 여러분이 아시면 좋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 저는 GTX 760 Ti예요. 제가 쓰는 거는 GTX 760 Ti. 저는 SSD가 512GB짜리고요. 하드는 8테라, 4테라, 4테라, 2테라 뭐 여러 가지를 써요. 등등등 되게 많아요. 제가 쓰는 하드는 여러 개를 쓰거든요. 저는 옛날 모니터를 써요. 19인치 옛날 모니터 3개로 연결해 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댁에 가셔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게 뭐 어디 제품이다 라고 소개는 안 하셔도 되고 대략 용량은 알아야지. 8기가인지 4기가인지 메모리가 하드가 500기가인지 1001테라짜리인지 2테라짜리인지 뭐 이런 거. 트리플로 저는 19인치니까 옛날 거예요. 옛날 거 모니터 3개 연결해가지고 해상도는 1280밖에 안 나와요. 우리 강의실처럼 1920이 아니라 옛날 모니터라서 해상도가 좁아요. 대신에 모니터를 여러 개를 나눠서 엑셀은 1번 모니터, 뭐 파워포인트 2번 모니터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쓰니까 좀 괜찮죠. 잘 돌아가요. 모니터 아주 고장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버리고 새로 살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윈도우를 설치하면은 얘네들이 알아서 쫙 깔려요. 알아서 쫙 깔린다고. 그럼 여기 보면 시스템 장치라든지 이런 이런 것들이 알아서 깔리는 거지. CPU 내에 어떤 회로가 CPU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명암 크기만보다도 작은데 이 안에 여러 가지 장치가 붙어 있잖아요. 그걸 윈도우가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인텔이라는 기업이 CPU를 만들 때 나는 어떤 CPU입니다 라고 알려주잖아. 윈도우한테 알려줘야 되거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니까 운영체제하고 하드웨어하고. 그럼 메인보드 칩셋이 드라이버가 깔리는데 메인보드가 안 깔릴 수도 있어요. 메인보드에 있는 회로들을 운영체제 윈도우가 못 알아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메인보드를 샀을 때 줬던 CD가 있단 말이에요. DVD가. 그거를 연결해서 거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작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작동이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구매를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다나와라는 사이트에 가서 한번 잠깐만 볼게요. 자, 제가 메인보드를 하나
눌러볼게요. 메인보드.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런 메인보드가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이 메인보드에 여기 있다. 여기 드라이버 설치 CD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윈도우가 다 설치가 되고 나면 윈도우가 알아서 쫙 깔아주는데 이 CD를 집어넣고 나서 이 CD를 실행하면은요, 이 컴퓨터, 이 메인보드 있잖아요. 이 메인보드에 들은 모든 정보를 윈도우한테 다 전달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메인보드 칩셋이에요. 메인보드 칩셋 드라이버예요. 그게 다 돌아가고 나면 이제 시스템 안에서 어떤 구성적으로 처리가 되는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외장 그래픽 카드가 아니면 내장이잖아요. 내장. 그러니까 CPU가 여기 CPU를 꽂으면 왼쪽에 어디 있냐, 뭐 그림이 안 보인다. IO 쉴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뒷면이죠. 뒷면 백패널 쪽에, 여기 백패널 쪽에 이거는 인터넷선이고, 여기죠. 왼쪽에 왼쪽에 모니터 연결하는 단자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HDMI가 연결이 되고 아날로그 디지털이 연결이 되고 USB 3.0이 작동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메인보드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찾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짠짠하잔 사운드 카드가 있어야 되거든. 여기서 소리를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연결할 거 아닙니까? 메인보드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보드 칩셋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그래픽 카드라든지 그래픽 단자나 사운드라든지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메인보드는 이 메인보드 안에 칩셋이 따로 있거든요. 나는 메인보드 안에 들어있는 칩셋인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CPU는 어떤 것까지 지원이 되고 메모리는 32기가까지 지원이 되고 또는 64기가바이트까지 지원이 되고 같은 32기가라도 속도는 어디까지 지원이 되고 하는 그 칩셋이 들어있어요. 칩셋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 칩셋이 어디 있냐면은 오른쪽 밑에, 메인보드 오른쪽 밑에 보시면 여기 에즈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 오른쪽에 이 부분에 그게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얘도 열이 나기 때문에 방열판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것이 사실 메인보드 칩셋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또 나머지들 있잖아요. 여기는 SATA 단자가 몇 개까지 연결이 되고 그래픽카드는 몇 개까지 지원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칩셋이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사운드 연결해주는 장치가 따로 있고, 오디오 연결, 그 다음에 인터넷 연결해주는 단자 따로 있고, 그런 것들을 아까 그 CD를 설치하면 알아서 다 작동이 되는 거죠.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윈도우가 작동되면서 이런 메인보드 칩셋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자동 업데이트를 해주긴 합니다만, 특히 그래픽카드는 업데이트 하라고 화면에 떠요. 우리 윈도우 업데이트 하듯이 알아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책에서 61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 장치관리자 들어와서 보고 있잖아요. 장치관리자 와서 보고 있는데, 이 장치관리자에서 보시면은 지금 그거죠. 디스플레이 어댑터, 여기 디스플레이 어댑터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인텔 HD 그래픽스 4400이라는 모델이잖아요. 우리는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요, 디스플레이 어댑터를 더블 클릭하면 얘가 펼쳐지고요, 펼쳐져 있는 HD 그래픽스라고 하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지금 교재 나와 있는 책처럼 요렇게 드라이버라고 뜬단 말이에요. 자세히 리소스 이런 말이 뜨거든요. 여러분 특히 리소스 한번 가보세요. 리소스 메모리 범위가 어떻게 되고 IO 범위가 어떻게 되고 IRQ가 어떻게 되고 이런 말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는요 이거를 우리가 다 수작업을 했었어요. 옛날에 386, 486 시절 있잖아요. 이제는 이걸 다 우리가 했었다고. 근데 윈도우가 바뀌면서, 도스에서 윈도우로 바뀌어가면서 이런 걸 자동으로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사운드 카드를 꽂았는데 작동이 안 돼. 옆에선 소리가 짱짱짱 나는데 내 컴퓨터는 소리가 안 나. 알고 봤더니 IRQ가 안 맞아. 이 IRQ가 안 맞아. 그럼 이걸 가가지고 딱 고쳐야 돼.
그 여기는 고칠 수도 없어. 왜? 알아서 해주니까. 근데 그 드라이버에 가보시면 드라이버 업데이트라고 돼 있잖아요. 드라이버 업데이트. 얘를 업데이트 누르면 컴퓨터에서 찾아볼 수는 없고 인터넷상에 찾아봐야지. 인터넷상에서. 그럼 얘를 누르면은 인터넷상에 인텔 HD 그래픽스 4400이라는 모델에 맞는 새로운 버전의 업데이트 드라이버가 있는지를 찾아요. 그럼 이건 언제 한번 해야 될까? 뭐 1년에 한 번씩 하세요. 안 하셔도 컴퓨터 돌아가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게임 같은 걸 실행하려고 봤더니 드라이버가 업데이트 안 돼서 안 됩니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거든. 지금은 62쪽 밑에 보시면 컴퓨터에서 찾았잖아요. 내 컴퓨터에 업데이트할 드라이버가 없잖아. 내가 다운로드 받아놓은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찾아야지. 인터넷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이 책에서는 63페이지 보시면은 이 컴퓨터 안에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사용자가 어디에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네가 업데이트 해라 라고 일일이 찾아주는 거지. 파일 찾기 하시기. 그렇게 되면 찾아주는데 우리 강의실엔 없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를 다 하고 나면 64쪽에 있는 것처럼 날짜가 나오지. 날짜. 요건 2013년 5월 17일 버전이에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 있는 거는 드라이버 버전이 9.18.10.3186이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 숫자가 하여튼 2013년 5월 17일 날 이 드라이버 프로그램이 인텔이니까 CPU 만든 인텔에서 그 CPU 안에 그래픽 기능을 넣은 거거든요. 그거를 2013년도에 개발해서 올려놨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만약에 2018년도에 새로 나온 게 있으면 업데이트가 새로 되겠죠. 지금 뭐 찾고 있으니까 뭐 다운로드 한다는데 다운로드 할 중이라고 써 있어요. 뭐 다운로드가 되면 또 뭐 해보면 되겠지. 그랬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드라이버를 필요에 의해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뭐 사운드라든지 또는 여기에 네트워크 어댑터라든지, 네트워크 어댑터가 인터넷 연결해주는 단자입니다. 랜 카드라고 보통 우리 불리우는 거. 얘네들은 뭐 굳이 업데이트를 안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일단 그대로 둘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장치가 문제가 생겨서 작동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드라이버를 깔았어. 새로운 드라이버를 깔았단 말이야. 근데 껐다 키래. 보통 드라이버를 새로 깔리면 껐다 키라고 하거든요. 껐다 켰더니 웬걸 컴퓨터가 멈춰버리네.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 나하고 안 맞는 거야. 이 컴퓨터하고 안 맞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되돌려야지. 근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켜지잖아요. 이게 모니터를 연결해주는 드라이버잖아요. 그게 얘가 중간에 멈춰버리면 화면이 멈추잖아요. 화면을 넘어가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천상 전원을 껐다 켜가지고 우리 교재 65쪽에 보면 안전 모드라는 거로 들어가야 돼. 안전 모드. 그럼 안전 모드는 어떻게 들어가? 전원을 딱 키자마자 F8번 키 있죠. F8번 키. 키보드 F8번 키를 딱딱딱딱딱딱딱 어느 순간에 탁 누르면 되는데 그 어느 순간을 모르니까 F8번 키를 딱딱딱딱딱 누르면 이제 그 인식을 해요. 우리 컴퓨터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전원을 켜면 뭐를 한다? 포스트라는 작업을 한다 그랬죠? 전원을 켜면 스스로 검사를 하거든요. 기계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기계 점검을.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 딱 멈춰요. 근데 호스트 작업에 OK가 되면 이제 윈도우가 부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부팅이 되다가 멈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팅 명령으로 들어가기 전에 브레이크를 걸어야죠. 그래서 전원이 켜지면 뭐를 한다? F8번 키를 누르는 거예요. F8번 키를 누른다. 그러면 얘가 이제 그 부팅 메뉴를 보여줘요. 우리 교재 나와 있는 게 그겁니다. 컴퓨터 복구 모드로 갈래, 안전 모드로 갈래, 어떻게 갈래, 어쩌고 저쩌고 화면이 쭉 여러 개가 떠요. 8개 정도가. 그럼 그때 안전 모드로 가야 돼요. 안전 모드로 가면 컴퓨터 내에 있는 모든 하드웨어적인 드라이버를 인식을 안 해요. 즉 USB 메모리 인식 안 하고 DVD 장치 인식 안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도 인식을 안 하고 뭐 프린터도 작동이 안 되고 그런 거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능만 작동이 돼요. 기본적인 기능. 모니터가 막 4개가 연결되어 있어.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 하나만 기본 모니터만 작동돼. 그러면 들어가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서 얘를 아까 요 화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거 다운로드 하는데 멈출게요. 그냥 여기 가서 롤백을 해야 돼. 롤백 되돌려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최신 버전으로 깔아놨더니 언젠가는 껐다 킬 거 아닙니까? 또는 드라이버가 업데이트가 되면 껐다 키라고 하거든요. 그럼 껐다 켜졌는데 멈춰버리니까 요것이 궁합이 안 맞은 거니까 어떻게 돼? 옛날 거로 돌려야 되잖아. 옛날 거로. 그 롤백을 하는 거. 롤백. 괜히 업데이트 해가지고 식은땀 줄줄 흐르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하다 보면 좋은 건 줄 알고 탁 선택했는데 웬걸 망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도 롤백 하면 좋겠어. 그럼 얼마나 좋아. 투자를 딱 했는데 망했어. 그럼 에이 롤백. 그럼 원위치. 이러면 좋은데 사람 세상에서는 롤백이 안 되잖아요. 이제 기계 세상에 롤백이 되거든. 아니면 확 제거해버리고 내가 갖고 있는 드라이버를 다시 깔아야지. 그 CD 있었던 거 여기 아까 이거 사면 CD 주잖아요. 그렇죠? DVD 주잖아. 이거 있는 걸 가지고 다시 깔아야지. 어디냐면은 요거 어디 갔어? 이게 박스 안에 여기 CD가 없는가 봐? 있어요? 여기 있구나. 여기 여기 매뉴얼이 있고요. 매뉴얼이 있고 IO 실드 뒤에 메인 케이스에다 붙이는 거고 요 뒷면에다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CD 주고 요건 뭐 스티커인가 봐. 뭐 계급장이야 뭐야?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다 장통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하면 되지. 그러니까 메인보드 칩셋이 들어가 있는데 윈도우가 알아서 깔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윈도우가 알려주는 거잖아. 윈도우가 찾아준 거잖아. 그러니까 메인보드 제작한 회사에서 알려준 드라이버가 더 좋은 거죠. 윈도우가 찾아낸 드라이버보다는. 하여튼 윈도우가 깔리면 알아서 드라이버가 깔리는데 특히 여기에 기타 장치라고 딱 뜰 때가 있어요. 어쩔 때 보면 기타 장치. 그 기타 장치는 뭐냐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드라이버를 찾았는데 기계를 찾았는데 하드웨어를 드라이버가 인식이 안 돼가지고 밖으로 빠져나와. 기타 장치니까 네트워크 어댑터 위에 나올 겁니다. 가나다 순에 의해서. 그럼 기타 장치에 가보면 그게 뭔지를 그럼 이제 메인보드 돌려야지. CD를. 그럼 다 알아서 찾아주죠. 여러분 댁에 가서 보세요. 기타 장치랑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는지. 그럼 그 기타 장치를 펼쳐가지고 착각 찍어서 가져오시면 제가 좀 찾아볼 테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이 메인보드가
HP다. HP 컴퓨터다 그러면 HP 서비스 센터로 전화 걸면은요. 거기서 다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메일 알려주면 메일로 다 드라이버 보내줘요. HP 서비스는 또 기가 막히더라고. 그런 게 좋아요. 예. 그러면 그냥 알아서 작동이 되게끔 해주는 게 더 좋잖아. 초보자들한테는. 드라이버를 보내주는 건 고마운데 드라이버 안 보내줘도 되게끔 설치가 되게끔 해줘야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은 지난 시간에 좀 더 드렸어야 되는 건데 못 해드렸던 거죠. 이 부분을.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문제가 돼서 여기가 문제가 돼서 그렇게 된 건데 드라이버는 안 되면은 뭐 해라? 여기 아까 여기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생 시 여기에 들어가서 아까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서 뭐를 해라? 롤백을 한다. 롤백. 롤백은 뭐다? 되돌리는 거라 그랬죠? 원위치 그렇게 하는 거를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 제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제 홈페이지에 오시면 PC 정비 자료실이라고 있을 거예요. PC 정비 자료실.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어디를 오시냐면 저 꼭대기에 CPU-G, CPU-G, CPU-Z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시스템 사양 확인하는 프로그램. 얘를 클릭하시면 여기 32비트, 64비트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우리 강의실 컴퓨터 중에 저 끝자리 에어컨 옆에 있는 그 끝에 있는 컴퓨터가 64비트 윈도우예요. 그리고는 다 32비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는 X64라고 하는 거를 클릭해 갖고 실행하면 에러 납니다. 그냥 X32 클릭하세요. X32. 얘는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다운로드 받은 거를 클릭해서 여러분 실행하시면 돼요. 실행하시면 창이 뜰 겁니다. 자, CPU-Z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봤더니 인텔 i3다 4160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i3 4160 3.6기가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요거를 우리 여기 공부하는 저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적어 주시면 되지. 그 다음에 8기가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사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DDR2예요. 제 거는 DDR2 8기가거든요. 그러면 좀 좋지. 그렇지. 저는 이제 SSD는 이제 그 SATA 방식이에요. M2 방식이 아니라 SATA 방식의 SSD를 쓰거든요. 뭐 요렇게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적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그래픽이라든지 여기 보면은 이건 4400이라고 돼 있고, 만약에 그래픽 카드가 꽂혀 있으면 여기에 떠 있을 거라 지폴스 뭐다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캐시 메모리는 아까 제가 방송을 중지하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CPU하고 메모리의 속도를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라서 캐시 메모리가 커야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캐시 메모리 용량이 큰 거는 비싸던, 아까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비교해서 여러분이 사시면 되고요. 요 메인보드는 2014년도 버전입니다. 여기는요 에즈락이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메인보드 칩셋이 H81M이에요. H81M. 어떤 건 H로 들어가고 어떤 건 Z로 들어가고 어떤 거는 뭐 A로 들어가고 하는 모델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르셔도 상관없고 2014년도 제품이라는 거죠. 메인보드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4년차 된 거예요. 막 만 4년 쓴 거죠. 그렇죠? 제 건 2008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스웰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 이름자에다가 좀 정리해서 쪄주시면 수업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보시면 71쪽에 보세요. 바이러스.
지금은 바이러스라는 말을 안 하고요. 악성 코드라고 해요. 악성 코드. 그러니까 컴퓨터를 잘 관리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악성 코드라고 하는데, 악성 코드 안에는 뭐 바이러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해킹 툴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웜도 있고, 요즘 뭐 디도스 공격이라는 거 있잖아요. 디도스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지금은 다 악성 코드라 그래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와 있는 바이러스가 파키스탄 바이러스입니다. 파키스탄에서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된 게 6개월 후예요. 플로피 디스크에 바이러스 감염된 거를 모르고 갖고 온 거야. 배를 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알게 됐는데, 6개월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증상이. 그러니까 잠복 기간이 6개월이 아니라 어디서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면 그거를 알아내는데 6개월 걸렸다고. 근데 지금은 어디에서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면은요, 3일 안에 대한민국 컴퓨터가 절반이 초토화가 당하고 그래요. 난리가 나죠. 그 체르노빌 바이러스라고 있어. 체르노빌 바이러스. 아휴. 학원에 딱 강의를 하러 이제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아침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 컴퓨터를 키니까 안 켜져. 안 나와, 화면이. 다 안 돼. 다 강의실 3개가 있는데 다 안 되는 거야. 그 왜 안 될까? 이상하다. 그래서 옆에 학원 아는 학원에다 물어봤더니 자기네들도 안 된대. 야, 이게 뭐냐? 그때 옆에 학원을 했더니 된대. 거기 다 된대. 알고 봤더니 그게 체르노빌 바이러스 감염된 거예요. 윈도우가 다 깨진 거야. 근데 안 깨진, 작동되는 컴퓨터 학원은 백신을 비싸게 사가지고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근데 백신이 그때는 비싸가지고 저희 학원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염돼가지고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수업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보충해 드릴게요 하고, 문제는 이제 학생들이 올 거 아니에요. 시간 되면. 이 컴퓨터를, 강의실 3군데를 윈도우를 다시 깔아야 되는데, 이게 한두 시간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DVD, C드롬 드라이브가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학원에 1개, 2개밖에 안 달아요. 얘를 풀러가지고 얘를 이동하면서 깔아야 되거든. 그래서 딱 48시간 밤을 새고 깔았어요. 남자 선생님 둘이서 밤새도록 이틀 동안 깔고, 여자 선생님들 셋이서 학생들하고 야외 수업 해야지. 공원에 가서 떡볶이 사주고 주스 사주고 놀게 해줘야 되잖아.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더라고. 맨날 바이러스 걸리면 좋겠다. 떡볶이 사준다고. 네. 문제는 뭐예요? 학생들 집에 있는 컴퓨터지. 선생님 우리 집 컴퓨터 안 돼요. 야 시끄러. 학원 것도 안 되니까 학원 거 고치고 나면 해줄게. 그래서 학원 거 이틀 동안 고치고, 학생들과 이제 접수를 받아서 제가 고치기 시작했어요. 윈도우를 다시 깔아주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한 열흘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바이러스가 철천지 왼수죠. 잠 못 잤죠? 학생들 거 해줘야죠. 근데 한편으로 말하면 그게 실무잖아. 문제는 이 체르노빌 바이러스는요, 하드웨어를 깨먹어요. 하드웨어를 깨먹어요. 보통 바이러스는 소프트웨어라서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깨먹거든요. 윈도우를 다시 깔면 이상이 없는데, 하드웨어 깨지니까 하드웨어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깔려. 기계를 바꿔야 돼.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면 뭐라 그래요? 소비자 과실이잖아요. 무상 서비스가 안 돼. 돈 내고 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아, 징글징글. 우리 강의실에는 백신이 있어요. 백신이, 어마어마한 백신이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는가 볼까요? 여기 V3. 오케이. 이것도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또 속을 새겼는데, 예, 지금도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이 백신을 가지고 검사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윈도우 10에는, 이게 윈도우 10 책이잖아요. 우리 책이 윈도우 10에 기반으로 한 건데, 윈도우 10에는 백신이 있습니다. 윈도우 10 자체에는 윈도우 디펜더라는 게 있어요. 윈도우 디펜더. 얘가 처리해 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악성 코드라든지 바이러스 걸려있는 USB 메모리 꽂으면 자동으로 다 잡아내요. 바이러스 종류를 볼게요. 우리 책에 보시면 71종 이렇게 돼 있어요. 데이터 훼손. 데이터가 사라지는 게 문제지. 랜섬웨어 들어보셨잖아. 랜섬웨어. 맞다, 여기 랜섬. 랜섬웨어. 랜섬은 뭐예요? 인질극. 몸값 요구하는 거예요, 랜섬은. 그래서 내 컴퓨터에 데이터를 다 암호화 걸어가지고요, 돈을 요구해. 근데 예전에는 돈을 보내면 암호를 풀어줬어요. 요즘은 돈을 보내주면 먹튀야. 먹고 튀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국가가 랜섬웨어 감염되면 국가가 해결을 해주는 게 있어요. 정보화진흥원으로 전화하면 거기서 안내를 해줍니다. 예전에 영국인가 어느 은행이 아니라 저 병원에 랜섬웨어 감염시켰잖아요. 해커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차트를 봐야 되잖아. 병원 환자들. 이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를 컴퓨터에 넣어놨잖아. 그러니까 환자의 증상을 보려면 물어봐야 돼. 환자님 어디가 아파요? 내가 알아? 네가 다 알잖아, 이거지 한마디로. 내가 어디 아픈지 몰라? 네, 컴퓨터가 랜섬웨어 걸려가지고 그게 뭐냐 이거죠. 국가가 나섰어요. 어떤 놈이 이제 걸리기만 해봐라. 아주 국가 차원에서 작사를 내겠다. 감히 병원에 랜섬웨어를 뿌려놔가지고 환자 진료 난리가 나잖아요. 잘못하면 환자 죽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감염됐어요. 그럼 왜 감염될까? 호기심 때문에. 이 강의실에 랜섬웨어가 하나 감염되면은요,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센터 초토화돼요. 그냥 다. 네트워크로 다 뿌려져요. 랜섬이. 그게 문제야. 그것만 걸리면 괜찮은데 그게 네트워크로 다 뿌려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직원들 사용하는 컴퓨터에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그게 망실되면 어떻게 됩니까? 훼손되면. 오, 생각하기도 끔찍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제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됩니까? 악성 코드도 제거해야 되고. 그러니까 악성 코드라고 해요. 바이러스를 악성 코드에 포함된 거로 처리하면 돼요. 사용자 부주의 대비하기. 예를 들어서 모르고 포맷된다든지, 모르고 졸다가 컴퓨터를 들고 가다가 보재기가 풀러져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거. 근데 모르고 전원이 켜 있는 상태에서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거. 그런 거 주의하셔야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지. 안에 먼지도 청소해야 되고. 붕붕 소리가 나는 거 있죠, 컴퓨터를 키면. 그거는 회전체 때문에 그래요. 회전체. 컴퓨터 안에 회전체가 뭐가 있죠? 하드디스크. 근데 하드디스크는 안에 진공 상태로 돼 있어서요, 붕붕 소리 나는 거 우리 못 느낍니다. 그 무슨 소리냐? CPU 쿨러. 본체에 붙어 있는 쿨러들 있잖아. 팬들이 먼지가 끼니까 빠그닥 선풍기도 빙 소리 나잖아요. 기름칠 해야지. 먼지 청소하고. 그리스를 뿌려줘야지. 발라줘야지. 그리스. 근데 그런 거 할 줄 모르시면 팬이 돌아갈 때 딱 눌러보세요. 팬을 잡으면 손이 다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성인들한테는. 팬이 돌아가는 중간을 꾹 누르면 팬이 돌다가 멈추거든요. 근데 시끄러. 그럼 얘는 아니죠. 얘를 딱 눌렀더니 조용해. 그래서 다시 또 니가 돌으니까 시끄러. 그러면 그놈이 범이냐? 그러면 그 애를 교체해야지. 교체할 때 어떻게 교체해요? 들고 용산전자상가 가세요. 그 붕붕 나는 시끄러운 소리 나는 거를 들고 가서 팬들만 파는 가게가 따로 있어요. 용산에 가시면. 그래서 요런 거 주세요. 좀 비싼 거 주세요. 비싸봤자 1,000원, 2,000원 비싸. 보통 팬이 2,000원, 3,000원 하는데 한 1,000원, 2,000원짜리 더 돈을 주고 사시면 진짜 좋은 거 사시거든요. 가서 대략 요만한 거 주세요. 이렇게 크기를 대략 하면 안 돼요. 두께 다르지, 크기 다르지, 다 달라요. 실물을 가져가야 돼. 그리고 팬이 앞뒤로 다르잖아요. 바람이 나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바람이 들어와. 그럼 안 되지. 그것도 보시고 조립하셔야지. 그대로 잘 조립을 하시면 돼요. 그런 거, 먼지 이런 것들.
그런 것만 정리하시면은 컴퓨터에 대한 뭐 보관하고 관리하기 이런 거는 이상이 없을 거예요. 이제 문제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애인데, 바이러스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책에 보시면 트로이 목마, 뭐 바이러스, 웜, 뭐 스파이웨어 이런 것들을 여기는 다 악성 코드 UF 프로그램 나눠놨는데, 이 보편적으로 다 이거를 악성 코드라 그래요. 그 중에 바이러스는 내 데이터를 손실시키는 게 문제가. 윈도우 영역을 부팅 영역을 깨트리니까 윈도우가 부팅이 안 되는 거죠. 웜에 감염되면은 컴퓨터가 수시로 꺼져요. 멈춰버린단 말이야. 퍽 하고 나가. 키면 또 돌아가는데 또 얼마 지나면 또 퍽 하고 나가. 이런 건 어떻게 된다? 백신을 돌려야지. 그 다음에 트로이 목마는 뭐예요? 트로이 목마? 숨어 있어, 얘가. 숨어 있어. 트로이 목마라는 이야기처럼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튀어나와서 사람을 괴롭혀, 프로그램을. 백도어, 뭐 디도스 공격, 해킹 툴,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다운로더라는 거 있죠. 다운로더는 뭡니까?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잖아. 영화를 보려면. 그 뭐 다운로더라는 걸 설치하거든요. 근데 얘가 사람을 괴롭혀. 얘를 깔고 나면 컴퓨터가 느려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다운로더를 설치했죠. 영화를 다운로드 받잖아요. 그럼 다운로더를 삭제해요. 필요할 때만 설치하고 작업이 끝나면 제거한다고. 껐다 키면 엄청나게 느려요. 이것 때문에. 다운로더들 때문에. 그 다음에 스파이웨어 이런 거 있죠. 애드웨어 뭡니까? 허구날 광고가 튀어나오고 난리가 아니야. 내 컴퓨터가 광고판이야 막. 어느 날 갔더니 누가 그래요. 선생님 컴퓨터를 키면 막 이상한 성인들 그런 게 나와요. 그래. 왜 나왔을까요? 가서 봤으니까 나왔지. 아니래. 안 봤대. 본인은 안 봤지만 딴 사람이 봤어. 예를 들어서 저쪽에 잘못해 밭에 들어갔는데 모르고 뭐를 냄새 나는 걸 밟았어. 그러니까 냄새가 나지. 그거 몸에서 냄새 나니까 왜 냄새가 날까 그런 거야. 뭔가 안 좋은 냄새 나는 거를 몸에 묻혔으니까 그렇죠. 악취가 나는 걸 묻혔으니까 몸에 냄새가 나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컴퓨터가 엉망인데, 윈도우 안에는 디펜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알약, V3 라이트 이런 걸 쓰시잖아요. 이거 쓰시면 돼요. 이거 쓰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관리를 어떻게 될까? 관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관리 요령을 알아야지.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료는 절대로 열지 말자. 그리고 공짜로 뭐 주는 거 있죠? 받지 마세요. 그 뭔지 알고 받아. 그리고 그 자료라고 하는 건 여기서 뭐 전자우편도 되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프로그램을 이제 복사해 드릴 일이 있겠죠. 아까 우리 강의실에 있는 프로그램을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보세요 그랬잖아요. 이거는 제가 실행해 보고 이상이 없으니까, 이거는 전문적인 프로그램 제조 회사에서 개발한 거예요. CPU-Z라는 프로그램이 유명하거든요. 스마트폰용도 있어요.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CPU-Z를 설치하시면 내 스마트폰이 어떤 구조로 작동되는지 다 떠요. 어떤 분은 그래, 갤럭시 S9을 샀는데 그 해상도가 얼마예요? 몰라요. 코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옥타코어입니까? 몰라요. 메모리는요? 몰라요. 그럼 그거 왜 사서 쓰세요? 폼나잖아요. 부럽죠. 알고 쓰는 게 아니라 멋있어서 사용할 정도면 부러운 거죠. 근데 이왕이면 알아야 되잖아. 이 안에 센서가 어떤 게 작동되는지. 근점 센서, 조도 센서, 방위각 센서 이런 것들 다 있거든요. 이런 거. 이런 센서가 어떤 게 작동이 되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터치하잖아요. 그럼 몇 개까지 터치가 돼요? 혹시 피아노 게임 같은 거 해보셨어요? 피아노는 5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누르면, 동시에 누르면 막 키가 움직여지거든요. 우리가 보통 쓰는 핸드폰은요 10개까지 터치돼요. 10개 손가락을 누르면 10개 손가락 다 인식을 해요. 근데 보급형 핸드폰 있죠? 어르신들 무료로 주는 핸드폰, 얘는 5개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거야. 갤럭시 S9 얘는 10개를 동시에 인식을 할 거예요. 터치 센서가. 그런 센서를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CPU Z를 스마트폰형을 설치하면 그게 나온다고. 자, 74페이지 보면 바이러스의 종류, 웜의 종류, 트로이 목마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봐도 의미가 없죠. 이런 게 걸렸다 그러면 알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다운로더. 그러니까 영화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다운로더를 설치하는데, 다운로더를 설치한 후 영화 데이터를 받고 나서 삭제하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다운로더 같은 거를 설치하고 나면 네이버나 다음은 상관이 없어요. 걔네들은 이상한 짓거리를 안 하니까. 근데 인터넷상에서 저렴하게 우리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다운로더를 설치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부터 컴퓨터가 느려져요. 그러니까는 영화를 다운로드 받고 나면 그거를 다시 삭제하고 다음에 필요하면 또 다시 설치해서 또 받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예. 감염이 되면 어떠냐? 느려진다니까. 컨트롤 쉬프트 ESC 키 우리 이거 했었죠? 컨트롤 쉬프트 ESC 키 왼쪽에 쭉 3개 있는 거. 그럼 이렇게 작업관리자가 뜨잖아요. 그렇죠? 이 작업관리자를 열어보시면 알지. 메모리가 CPU가 막 올라가. 가만히 있는데 그럼 뭐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의심해야 돼. 이거 위험한 거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갑자기 컴퓨터가 멈춘다든지 이런 경우. 또 갑자기 컴퓨터가 사용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탁 블루 스크린이라고 해서 파란 창이 뜨면서 컴퓨터가 꺼져요. 우리 교재 보시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러면 왜 이유가 있어요. 거기 숫자가 적혀 있잖아요. 제일 아래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0x00000011이라고 되어 있죠? 그 스톱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 옆에 보시면 얘를 메모했다가 착각 찍어가지고 인터넷상에 물어봐야지.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공해주는 에러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MS사에서 이런 정보를 안내해줘요. 그러니까는 0x000021이 뭔지 거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뜯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 이 회사, 제조회사에서 발표한 자료 말고 개인이 그에 대해서 이제 또 답변을 해주기도 하는데, 답변의 대부분은 뭐라고 되냐면 윈도우를 다시 설치하세요 그래요.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어디가 다쳤어 그러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돼. 다시 태어나면 되거든 깔끔하게. 근데 사람은 그게 불가능하니까 상처가 나면 상처가 난 거를 안고 살아야 되지만 기계는 안 그렇거든요. 기계 결함이 아니잖아. 기계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이 잘못 꼬인 거지. 그 윈도우를 다시 설치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윈도우 다시 설치하려면 설치하고 나서 또 아래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설치해야 되고 포토샵 설치하고 그게 귀찮고 힘든 거지. 그것도 몇 번 해보세요. 잘하시지. 그럼 그 안에 저장해놓은 데이터는 또 어떻게 돼?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른 곳에서 백업을 받아놔야지. 그렇게 되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부팅이 안 되는 거는 부팅형이 깨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설치하는 CD 있어요. 윈도우 설치하는 프로그램.
이거를 부팅을 해가지고 부팅 영역만 다시 되살려 줄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를 다시 안 깔고도. 그러려면 윈도우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부팅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윈도우 저 부팅 프로그램이 있어야만이 뭐 부팅형이 깨진 거를 다시 복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백신을 2가지 이상 설치하면 어떨까요? 일부 백신들은 충돌을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 백신끼리는 충돌을 안 하니까 2가지를 쓰셔도 돼요. 그러나 메모리가 부족해지지. 그럼 여기 4기가인데, 왜냐면 백신들은 메모리 상주라 그래서 전원을 꺼서 끄기 전까지는 항상 메모리 안에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백신이 서로 잡아요. 네가 잡네 내가 잡네 알아서 잡아주니까 좋은데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잖아. 안 그래도 공간이 적은 앤데 8기가면 괜찮은데 4기가일 때는 좀 불안스러워요. 그리고 우리 윈도우 디펜더라고 하는 거, 윈도우 디펜더는 윈도우 상에서 제공해주는 백신이에요. MS가 제공해주는 백신인데 얘를 이용하면 어디 가서 우리 윈도우 칩이 아니라 7이라 이창은 없죠. 예. 윈도우 10 쓰시는 분들은 디펜더를 돌리면 돼요. 디펜더가 알아서 돌아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죠. 뭐. 그 다음에 방화벽이란 말이 나와요. 87페이지. 방화벽은 뭡니까? 불길이 번지지 못하게 막는 거죠. 우리 건물에 가보면 방화벽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재 방화벽이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그러면 연기나 열기가 옆으로 못 넘어가게 막아주는 게 방화벽인데, 통신상에서 방화벽은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게 방화벽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자의 출입금지 시켜주는 게 방화벽이거든요. 그러면 댁에서 이 방화벽이 돌아간단 말이야. 자동으로 방화벽이 돌아가요. 자, 한번 가볼까요? 시작. 제어판. 시작에 가서 제어판. 그럼 여기에 방화벽, 윈도우즈 방화벽 있죠? 얘를 범주별로 보시면 시스템 및 보안, 네트워크 및 인터넷, 네트워크 및 인터넷 가면 아닌가? 잠깐만. 시스템 및 보안 여기 있다. 시스템 및 보안에 가면 방화벽이 있고, 아니면 얘를 아이콘별로 보면 윈도우즈 방화벽이라고 있을 거예요. 윈도우즈 방화벽 찾으셨어요? 네. 얘를 그룹별로 범주별로 보시면 시스템 및 보안에 가시면 윈도우 방화벽 있고, 얘를 클릭하시면 방화벽이 떠요. 이렇게. 예, 공용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방화벽 상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공용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데, 공용 네트워크는 불안한데. 반대로 돼 있어요. 저희는 반대로 돼 있어요. 공공장, 어차피 여기는 뭐 외부랑 차단되어 있는 애니까 상관은 없어요. 강의실로 외부에서, 막말로 외부에서 강의실, 이 강의실을 뭐하러 해킹하고 있습니까? 여기 침투할 일 있어요? 이 컴퓨터에 뭐 대단한 자료가 있겠다고? 근데 하여튼 이 방화벽이 그 백신, 유료 백신을 쓰시면 방화벽이 별도로 움직여요. 강력한 방화벽이. 그래서 다운로더 같은 거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방화벽이 막아요. 야, 얘가 들락날락거리려 그래. 허용할래? 허용하는 순간 오케이 하고 들락날락거리는 겁니다. 근데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영화를 다운로드 받지 못하죠. 받는 거는 돼요. 내 거를 못 가지고 나가게 해야지. 방화벽은 웹에서 들어오는 거는 내가 허용하면 들어와요. 근데 내 거를 갖고 나갈 수도 있거든, 애들이. 도둑놈이 집에 들어올 수는 있는데 내 물건을 갖고 나가지 못하게 막으면 되잖아. 처음에 못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만 방화벽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데, 여기에는 지금 방화벽에 가서 여기 보세요. 윈도우즈 방화벽 이런 거 사용
얘를 사용 안 한다 그러면 위험하죠. 사용해야지. 사용하니까 이상이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다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도 한번 가서 보세요. 괜히 또 뭐 악성 코드에 감염돼 가지고 방화벽이 정지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방화벽은 작동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내 PC를 원격으로 고쳐줘야 되거나 이런 경우 이때, 이런 경우는 방화벽이 얘를 차단시켜 준단 말이야. 그럼 그때는 잠깐 멈춰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알고 원격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내 거를 막 건들면 안 되지. 그거는 사실은 법적 책임을 지게끔 해야 돼요. 우리 조각모음이라는 얘기 했었나요? 지난 시간에? 예, 92쪽 보세요. 92쪽. 조각모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디스크 단편화. 단편화라는 말은 데이터가 처음에는 순서대로 쌓여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가 삭제가 되고 또 거기다 추가가 되고 하다 보면 위치가 흩어진다 그랬잖아요. 순서대로 돼 있지 않고. 데이터가 흩어지면 그때부터 느려지는 거예요. 그냥 윈도우를 다시 깔고 프롬을 다시 깔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단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조각 발생이 안 됐으니까 빨리죠. 그때는 빨리 움직이지. 근데 매번 윈도우를 설치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잘 관리해야지. 그런 말이 있어요. 군대 그 운전병 그 운전하고 정비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렇게 써 있어요. 정비고에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유지보수하는 거예요. 유지보수. 메인터넌스라 그래요. 유지보수.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애프터 서비스라고 말을 만들어서 새로운 영어를 만든 거죠. AS. 본래 메인터넌스, 유지보수라고 해요. 잘못된 거 고쳐야 되고 잘 작동되게끔 사용을 해야 되고 하는 걸 유지보수라고 합니다. 조각모음을 잘 관리해주면 이게 유지보수가 되는 거예요. 조각모음 실행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하시면 됩니다. 근데 SSD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각모음을 실행할 필요는 없다라고 한 거죠. 지금 97페이지에 그 나머지 제가 설렁설렁 넘어가는 거는 여러분이 책 보고 하시면 되니까 걱정 안 하고요. 9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레지스트리가 걱정해요. 이거는 하시면 안 돼요. 이 책에 여기다 이런 걸 써놓으면 안 되는데. 레지스트리는 모르는 게 약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는 게 힘인데 얘는 모르는 게 약이에요. 괜히 섣불리 알고 건드렸다가 안마해준답시고 목덜미 막 딜이 누르면 어떻게 돼요? 마비가 돼. 막 침 꽉꽉 찔러버리면 마비되잖아요. 그거야. 돌팔이가 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 레지스트리를 내가 배워가지고 고쳐주면 좋은데 레지스트리를 함부로 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책을 잠깐 넘어가 볼게요. 어디냐면은 101페이지. 알약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알약. 이 알약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은 이 알약 안에 레지스트리를 정리하는 기능이 있어요. 얘가 레지스트리를 정리하면 돼요. 이거로 괜히 자 보여드리면 드릴게요. 자 시작에 가서 어디 가도 레지스트리 프로그램은 안 떠 있어요. 여기에요. 어디 있냐면 밑에다 직접 써야 돼요. 명령을. 자 이게 레지스트리 편집기예요. 이게 레지스트리 편집기인데 이게 레지스트리 편집기인데 5가지가 돼요. 5가지.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98쪽에 클래스 루트는 뭐고 커렌트 유저는 뭐고 로컬 머신은 뭐고 유저는 뭐고 커렌트 컴피그는 뭐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궁금증을 절대로 갖지 마세요. 생각하고 싶은 거는 요거를 칼로 딱 버리면 좋겠어. 잘라서. 네. 대신에 뭐만 할 줄 아시면 된다?
알약을 설치해서 알약을 가지고 검사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 근데 우리는 알약을 깔아도 되나 모르겠다. 왜냐면 단체는 알약을 못 깔거든. 사서 써야 되거든요. 무료 알약을 못 써요. 방법은, 근데 알약을 깔고 나면 뭐 알송도 깔으라 그러고 알집도 깔으라 그러고 막 계속 걔네들이 뜨거든. 그게 귀찮지. 그게 귀찮지. 책에 있는 대로 10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알약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셔가지고요, 하시면 거기에 이제 PC 최적화 기능 이런 기능에 들어가 보면 이제 레지스트리를 정리합니다. 그럼 레지스트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 책에 10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레지스트리 영역을 쭉 검사하는 기능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정리를 했어요 라고 뜨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레지스트리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셔야지 레지스트리 프로그램 들어가서 막 건드시면 안 돼요. 다나와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다나와가 옛날에는 가격만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줬는데 요즘은 다나와 주식회사가 물건을 판매를 해요. 여기 보면 조립 게임용 PC 해가지고 클릭해보면 뜨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10만원에서 40만원대 이런거, 현주 컴퓨터 G4900 내장 VJ 4기가, G4900이 아까 셀러론 그거예요. CPU 아까 캐시 메모리 작은거.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안 붙어있는 거죠. 메모리 4기가예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처럼 되어 있는 거죠. 36만 5천원이래. SSD 120기가 들어있는 거. 얘는 현주 건데 4900에 5400, 뭐 경운기나 트랙터나 그게 그거네. 여긴 경운기 시리즈야. 경운기 시리즈. 여기는 이제 좋아졌어. 얘는 8100이죠. 8100. 8100이니까 8세대 i3야. 8세대. 메모리는 8기가. 50만원이에요. 게임은 안 돼. 대신에 그래픽 기능이 안 되니까 기본 기능만 돌아가는 거죠. 클릭해 보시면 뜨지. 이렇게 얘가 어떤 건지 이렇게 써 있네. 메인보드는 이렇게 돼 있고요. 삼성전자 메모리 8기가 돼 있고요. SSD는 120기가고 하드 암 달려 있고 케이스는 요거고 6 파워 이렇게 해서 금액이 들어간 거죠. 49만 9천원. 이쪽에는 또 내장 그래픽 쭉 돼 있고요. 여기는 30만원 29만 6천원도 있어. 가정에서 쓰기에 이거 갖고 인터넷 뭐 다 해요. 간단한 포토샵 작업도 다 됩니다. 답답하죠. 뭐 좀 하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금액이 올라가야지. 금액이 올라가야지. 자, 쭉 올라가서 다시 위에서 보시면 200만원대 이상 이런 거 있잖아. 200만원대 이상. GTX 1070 8700K i7 메모리 16기가 200만원. 딱 200만원에 잘랐네. 얘는 순행식 16기가. 그 순행식은 공랭식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순행식은 물 집어넣어요? 그렇죠. 순행식은 순행이죠. 뭐냐면 우리 자동차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엔진이 열나면 공랭 순행 다 하죠. 냉각수 집어넣어 놓잖아요. 얘도 냉각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에 열이 많이 나니까 그 열을 공기로 흐름으로만 시키기에는 약하다 이거죠. 에어컨처럼 안에서 냉각수를 돌리는 거예요. 그럼 열이 좀 덜 나겠죠. 그렇죠? 왜? 게임 때문에 그렇지 뭐. 8700K네. 아까 뒤에 K 붙는 건 뭐라 그랬어요? 막 퍼포먼스를 막 강하게 시킬 수가 있네. 채찍만 휘둘르면 알아서 일을 해.
K 붙은 거, K 안 붙은 거는 채찍 들면 안 됩니다. 고장 나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285만 원. SSD가 작은데? 그럼 순행은 1080이라서 비싸요. 1080. 그것도 TI야, TI. 1080 TI가 현재 하는 일반적인 그래픽 카드 중에 가장 비싸고 좋은 건데, 그래픽 카드만 한 100 넘어갈 거예요. 딱 200에 맞췄어. 1080 200, 200, 200, 200, 200, 200, 200에 맞췄네. 이거를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래 중간고사 잘 봤으니까 이거 하나 사주마, 이런 생각은 안 드실 거 아니에요. 얘는 라이젠 R7이네. AMD네요. 그렇죠? AMD 1060이네. 1060. 이거 UHD 모니터. UHD 모니터를 준다는 건 뭐야? 이것만 봐서는 다 좋다고 나와 있으니 뭐.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컴퓨터가 만들다 만 것만 이렇게 작아. 케이스가 이렇게 생겼어. 케이스가. 오, 케이스 이쁘지 않아요? 뭐 만들다 만 거. 그렇죠. 근데 엄마들 입장에서 이게 이쁘거든. 큰 것보다 이게 예쁘지. 이렇게 알루미늄 느낌의 플라스틱이래. 알루미늄이 아니네. 예. 저는 불편해요. 이거요. 못 써요. 여러 개를 못 따라.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들이 막 뒤에 나올 거예요. 390짜리 있어요. 390만원짜리는 무슨 이유가? 400, 500, 600, 1000만원, 1300만원짜리 한번 구경이나 합시다. 요게 요렇게 막 녹색으로 된 게 뭐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순행장치예요. 순행장치. CPU가요. CPU가 i9야. i9. i7이 아니라. 엄청 비싼 건데. 덤프트럭처럼 커. 근데 리무진처럼 안락해. 근데 경주용 차량처럼 빨라. 그럼 최고 아닙니까? 여차하면 막 날개짓 하면 날아가. 비행기처럼. 그거야, 그거. 익스트림이라고 써있는 걸 봐서는 뭔가 때깔이 좋은 거죠. 그렇죠. 코어가 18개입니다. 전기요금이, 엄마한테 혼나겠다.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 165W야. 예. 오버클럭이 가능해져. 오버클럭. 동작 속도는 별 차이 안 나는데 3600하고 자, 생각해보세요. 2.4기가에서 4.4기가로 움직이는데 그게 몇 개가 18개가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동시에 18개가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이 동작 속도는 의미가 없다 그래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지금 3.6기가죠? 네. 근데 코어가 2개잖아요. 스레드가 4개지 코어는 2개였잖아요. 네. 얘는 2.6기가로 18개가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세요. 떼거지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저기 16mm는 아까 22mm 그거 더 압축시킨 건가요? 어떤 거요? 리소스 16 저기 뭐 나노인가 공정. 14나노 공정은 지금 가장 정밀한 게 14나노 공정. 1억 10억 분의 14mm. 20나노에서 더 압축시킨 거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작게 만들었다는 거죠. 작게. 그러니까는 작게 만드는 대신에 코어가 18개 들어가니까 CPU가 커지죠. 네. 커지지 당연히. 그 스마트 캐시가 2.24, 34 때가 24. 대신에 CPU가 클 거예요. 얘는 CPU가 클 거라. 보통 CPU보다 클 거예요. 옵테인 테크놀로지라 그래서요. 요거 인텔 옵테인 테크놀로지 뭐냐면 M2 방식의 메모리인데요. 얘를 꽂으면 부팅이 더 빨라져요.
부팅을 빠르게 해주는 기억 공간입니다. 기억 장치예요. 그러니까는 M2가 두 개가 있어야 돼, 단자가. 네. 옵테인 하나 꽂고 일반 SSD 꽂고, SSD가 아니죠. M2 SSD 꽂고 두 개를 꽂아야 돼. M2 안에 CPU 역할하는 그런. 그러니까 M2 방식의 메모리인데요. 얘는 용도가 뭐냐면 내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가 아니라 윈도우가 부팅되게끔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스테이지가. 그럼 엄청나게 빨리 부팅이 되게끔. 그럼 전원을 누르면은요, 아마 1초면 부팅이 돼 있을 거예요. 옵테인 기능이 아닌 것도 부팅되는데 2초예요. 요즘 좋은 거는요. 전원을 켜면 2초 만에 딱 화면이 떠요. 얘는 더 빠르겠지. CPU도 i9인데 i7도 아니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 그걸 받아줘야죠. 그렇죠. 그 메인보드도 커야 돼, CPU가. 얘는 보세요. 그래픽카드 5개를 꽂을 수 있는 애야. 그래서 저도 한 개면 되거든. 5개는 필요 없어. 메모리 뱅크가 몇 개예요? 6개예요. 6개. 그럼 3개를 꽂든지 6개를 꽂으면 트리플로 가는 거죠. 속도가 빨리 가는 거죠. 트리플. 강사님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메모리 슬롯에 하나 칸 띄어서 이렇게 색깔이 같으면은요, 연속으로 꽂으면 돼요. 아, 색깔이 어떤 거는 빨간 거, 노란 거, 빨간 거, 노란 거로 돼 있을 때는 빨간 거를 먼저 꽂고, 노란 거를 먼저 꽂고, 다음에 꽂을 때는 나머지 색깔로 맞춰 채우는 거거든요. 그 배선 연결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색깔별로 꽂는 거고, 얘는 동일한 색깔이니까 그냥 순서대로 꽂으면 돼요. 얘는 코드인데? 뭐야? 코드야? 이게 불빛이 불빛이 3개고 그 사이사니까 4개네. 4개. 쿼드네. 쿼드. 트리플이 아니라 쿼드예요. 근데 이게 소켓이 2300밖에 안 되는데 아까 3600 나왔는데 2066이면 얘는 2066이에요. 그러면 그 소켓에 아까 CPU 그것도 2066이고요. i9이. 그렇습니다. 예. 소켓이 다르죠. 저 소켓이 높을수록 저 속도가 빠르다고 그러는 거죠.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빨리 움직이니까 좋죠. 얘는 최대 128기가까지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16기가짜리 8개 꽂으면 되려나? 32기가짜리 몇 개를 꽂든지 이렇게 알아서 하겠죠. 뭐 이거 사서 쓰는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그 다음에 SATA 포트가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M2 포트가 또 여기 2개짜리 1개짜리 M2 포트가 3개네. USB 꽂는 데가 18군데가 있대요. 인터넷선 꽂는 데가 3개가 있어요. 인터넷선 꽂는 데가 3개. 이거 사갖고 오면 엄마가 뭐라고 할 거야. 예, 여기 뒷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뭐가 여기 광단자도 있고요. 금도금 했어요. 금도금. 이건 와이파이 단자입니다.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도 돼요. 요즘 무선 인터넷 때는 지원되는 메인보드 많습니다. 그 주변에 와이파이가 지원이 되면 그냥 데스크탑을 가져와서 인터넷선 꽂지 않고도 돌아가요. 예. 이렇게 번쩍번쩍 빛도 나나봐. 불빛도 나나봐. 그러면 케이스를 어떻게 될까요? 케이스. 아크릴로 써야지. 시커먼 플라스틱으로 닫아버리면 안에서 번쩍번쩍거리는 거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케이스가 어떻게 돼 있으냐면 그 케이스 앞에가 유리로 돼 있단 말이에요. 유리로. 이건 앞면이고요. 윗면이고 이 옆면이 유리로 돼 있어야 안에서 번쩍번쩍거리는 게 보일 거 아닙니까? 사고 싶다. 얼마? 못 사. 1350만 원이지. 135만 원이면 투자하겠어. 그렇죠. 쿨러는 쿨러 이게 얼마짜리야? 이런 쿨러 안 돼요. 저녁에 이걸 틀어놓고 컴퓨터 작업하면 와이프한테 혼나요. 번쩍번쩍 잠 못 잔다고.
예, 1200W짜리입니다. 1200W짜리. 예, 파워 서플라이는 1200W짜리고요. 자, 이거를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살아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언젠가는 저걸 사고 말 거야 라는 비전을 갖고 오늘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